안녕하세요. 결혼 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일을 겪게 된 30대 주부입니다. 전 결혼한 이후 정말 행복 그 자체였어요. 시부모님이 정말 좋으신 분이라서 시집살이 이런 거 전혀 모르고 살았습니다. 근데 저에게 형님이 생긴 순간부터 저의 행복이 한순간에 사라지게 됐습니다. 저의 속사정을 마음 편히 터놓고 말할 곳이 없어서 사연 보내기로 마음먹었어요. 결혼 생활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제일 의지되는 사이가 바로 동서지간이라고 하잖아요. 제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며느리 마음은 며느리가 제일 안다고, 형님이나 동서가 자기 자신 마음을 제일 잘 알아준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이것저것 챙겨주는 것도 많아서 결혼하고 난 이후 남편 말고 제일 많이 의지되는 사람이 동서지간이라고 들었어요. 전 결혼하고 나서 형님이 없었어요. 며느리가 저 혼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저에게도 빨리 형님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자주 하긴 했어요. 아무리 시부모님이 좋은 분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혼자서 며느리로 지내다 보니 좀 힘든 부분도 가끔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집안 행사가 있으면 며느리가 저 혼자라서 그걸 모두 감당하기에 약간 어려움이 있거든요. 다행히 시어머님이 그런 제 마음을 알아준 덕분에 다른 사람들 비한다면 고생을 덜하긴 하지만요. 그래도 속으로 빨리 형님이 생겼으면 하는 마음이 늘 있었는데요. 제 남편에게는 연년생 형 한 명이 있어요. 근데 그런 아주버님보다 동생인 제 남편이 먼저 결혼하게 됐었는데요. 아주버님은 원래 결혼 생각이 전혀 없었던 비혼주의자였기 때문에 형이 결혼을 먼저 해야 한다는 그런 거 전혀 신경 쓰지 말고 마음 편히 우리 보고 결혼하라고 하더라고요. 저희 시부모님의 제일 걱정거리가 장남은 대체 언제 결혼하나 이건데요. 그 정도로 결혼할 마음이 전혀 없어 보였죠. 제가 몇 번 주선자리를 만들었는데도 끝까지 마음이 바뀌지 않았어요. 요즘 같은 시대에 비혼주의자가 많다고 해도 시간이 지나면 결혼 생각이 바뀌지 않을까 기대했는데, 저희 부부가 결혼한 지 6, 7년이 된 상태에서도 결혼 소식이 들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정말 결혼 안 할 생각인가 보다. 이 집안 며느리는 나 혼자겠구나. 아쉬운 마음이 들었는데 그 생각을 한 지 얼마 안 되어서 갑자기 아주버님께서 결혼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포함한 시댁 식구들 전부 집에 경사 났다면서 엄청 좋아했어요. 이제 나에게도 남편이 아닌 의지하고 친구처럼 지낼 형님이 생기는구나 좋아했었는데 저의 꿈이 한순간에 무너졌어요. 아주버님께서 결혼 허락을 받기 위해 시부모님 댁에서 다 같이 모인 적이 있어요. 근데 전 형님의 얼굴을 보자마자 얼굴이 썩 굳었습니다. 형님도 마찬가지로 분명 저를 보고 많이 놀란 눈치더라고요. 그 이유는 형님이 저의 고등학교 동창이기 때문인데요. 고등학교 동창이면 오히려 좋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 당연히 들 수 있습니다. 근데 좋아할 만한 사이가 아니기 때문인데요. 형님과 전 같은 고등학교 같이 나온 동창이지만 저와 전혀 친하지 않았고 오히려 앙숙이었어요. 그 이유는 형님께서 저의 친한 고등학교 친구를 심하게 왕따시켰던 주동자였기 때문인데요. 지금도 여전히 친한 제 친한 친구를 정말 심하게 괴롭혔답니다. 요즘 학교폭력 주제를 다룬 드라마 덕분에 학폭에 대한 관심이 많이 생겼잖아요. 그만큼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도 생겼고요. 형님은 고등학교 시절 제 친구에게 했던 행동들은 정말 끔찍했어요. 양동이에 물을 담아서 제 친구에게 뿌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고 체육 시간에 입어야 할 체육복을 모두 찢는 일도 서슴없이 해왔던 아주 나쁜 친구였습니다. 결국 지친 제 친구는 졸업을 앞뒀음에도 다른 학교로 전학 갔어요. 다행히 그런 제 친구를 받아준 학교가 있었고요. 제 친구가 전학 간 이후로 다른 친구를 괴롭히는 건 아닐까 걱정이 많았었지만 그 당시 졸업을 곧 앞두고 있던 때라서 다른 친구를 괴롭히거나 하지 않았어요. 전 그런 형님의 과거를 모두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결혼을 하게 가만히 둘 수가 없겠더라고요. 시부모님은
당연히 그런 형님의 정체를 모르다 보니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형님도 마찬가지로 예전 모습이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여우처럼 콧소리를 내며 애교를 부리더라고요. 아무래도 잘 보여야 하기 때문이겠죠. 전 잠깐 시간이 날 때 그런 형님을 따로 불러서 얘기했습니다. 오랜만이다. 너가 규환 씨 동생 와이프일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었는데 너가 이제 내 동서가 되는 건가? 아무래도 고등학교 친구가 가족이 되는 거라서 좀 편하겠다. 앞으로 잘 부탁한다. 너 정말 이 결혼할 생각이야? 왜 하필 내 아주버님이랑 결혼하는데? 너 우리 아주버님 아니더라도 결혼할 사람 충분히 많잖아. 그러니까 당장 헤어져. 너가 뭔데 헤어지래. 너 혹시 예전에 내가 너 친구한테 했던 행동들 때문에 그러는 거니? 그게 언제적 일인데 그 일로 결혼하지 말라는 거냐? 그리고 내가 너 괴롭힌 것도 아닌데 왜 너가 흥분하고 그래? 오바 좀 하지 마. 너도 알고 있네. 너가 내 친구한테 잘못한 짓들 말이야. 그럼 아주버님한테 다 말해도 되는 거네? 알겠어. 너가 그렇게 당당하면 내가 솔직하게 말해도 크게 문제될 것도 없겠다. 야, 너 진짜 말할 생각은 아니지? 이 결혼 못하게 되면 내가 조용히 넘어갈 것 같아? 너 그 입 조심해. 너 때문에 이 결혼 못하게 되면 내가 너 죽일 거야. 알겠어? 형님은 자기 결혼 망치면 절 죽이겠다는 말도 서슴없이 했어요. 그래도 전 이 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려야 되겠다는 마음을 굳게 먹었고 제 남편에게 먼저 말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자기야, 있잖아. 당신한테 할 얘기가 있어. 형님들 분과 관련된 이야기야. 어? 무슨 얘기? 사실 형님들 그 사람이랑 나랑 같은 고등학교 동창이거든? 근데 그 사람 내 친구 왕따 당하게 만든 주동자야. 그것도 아주 심한. 그래서 난 그 여자랑 아주버님이랑 결혼 절대 안 했으면 하거든? 며칠 전에 아주버님이 결혼 허락 받겠다고 왔었던 날 기억하지? 그날 내가 그 여자한테 따로 결혼 안 했으면 한다고 말했더니 이 결혼 방해하는 순간 나 죽이겠다는 말도 했어. 내가 오지랖 부린다는 것쯤 충분히 알겠는데 이제까지 걔가 내 친구한테 해왔던 행동들 내가 전부 봤던 사람이다 보니 이 결혼 안 했으면 해.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고 하잖아. 그렇게 못된 애가 아무리 개가천선했다고 해도 언제 또다시 본 모습으로 돌아갈지도 모르는 거고. 당신 생각은 어때? 정말이야? 아무리 과거라고 해도 그런 과거를 갖고 있는 사람이면 나도 반대야. 언제 다시 돌변할지도 모르는 거고. 당신은 그냥 모른 척하고 가만히 있어. 내가 엄마랑 형한테 따로 말해볼게. 부탁할게. 나 그 여자가 내 형님이 되는 꼴 절대 못 봐. 그 사람이 내 형님이 된다면 평생 아주버님 보기도 싫을 것 같아. 남편은 저에게 따로 얘기를 듣고 저와 같이 이 결혼에 대해 반대를 심하게 했어요. 그래서 남편은 아주버님과 어머님께 따로 이 사실을 말하게 됐는데요. 어머님은 팔짝 뛰며 이 결혼 반대라며 화를 내셨다고 해요. 학교 폭력이 얼마나 나쁜 짓인데 그런 짓을 했던 여자는 우리 집안 식구가 될 수 없다면서 결사 반대를 하셨습니다. 근데 정작 아주버님의 의견은 달랐어요. 그건 그냥 과거일 뿐이라고. 지금은 성인이고 그 일에 대해서 충분히 반성하고 있을 거라고 하더군요. 남편과 시어머님이 크게 반대를 했음에도 결국 아주버님은 결혼을 그대로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아주버님은 본인이 형님의 학교 폭력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있다는 것을 끝까지 모른 척 하더라고요. 자신이 이 사실을 알고 있다는 걸 형님이 알게 되면 괜히 저한테 불똥이 튀기지 않을까 싶다면서요. 전 앞으로 그 여자한테 형님이란 호칭을 써야 한다는 것부터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님은 제가 걱정이 됐는지 가족들 있는 앞에서만 형님이라 부르고 뒤에서는 편하게 이름을 부르든 말든 크게 신경 쓰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가족들 반대 속에서도 결혼하게 된 아주버님은 입이 찢어져라 너무 좋아하셨어요. 너무 좋았던 나머지 와이프를 아기처럼 대하더라고요. 원래 두 사람은 같은 직장에 다니던 사람인데 결혼한 직후
형님 보고 편하게 집에서 쉬며 지내라고 직장까지 그만두게 했어요. 원래 형님은 전업주부가 꿈이라고 했거든요. 아주버님이 회사에서 나름 연봉이 높은 사람이라서 형님 한 명 일 그만둬도 크게 문제가 될 게 전혀 없거든요. 형님도 그거 노리고 결혼한 눈치였고요. 형님은 일을 그만둔 이후 마치 배짱이라도 된 것처럼 엄청 신나게 노는 눈치였어요. SNS를 보면 여행을 엄청 다니는 것 같더라고요. 원래 결혼하기 전에도 아주버님과 자주 해외여행을 다녔던 것 같더니만 결혼하고 난 뒤로는 아주버님과는 물론이고 아주버님이 힘들게 번 돈으로 친구들과도 비싼 호텔에 가서 놀거나 국내 여행을 자주 다니는 것 같았어요. SNS에 호캉스한 것부터 아주버님과 다녀온 해외여행, 친구들과 다녀온 국내 여행 사진을 매주 올렸습니다. 아무리 아주버님이 돈을 잘 버는 직장이라고 해도 이렇게 사치를 부리며 살아도 되는 건가 싶었어요. 아주버님의 지극정성 덕분에 형님의 씀씀이는 나날이 커지게 됐는데요. 여행은 물론이고 매주 피부 마사지를 받을 수 있게 해주기도 했답니다. 형님 용돈만 한 달에 300만 원 이상이라고 들었어요. 그 말을 듣자마자 시어머님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난리도 아니겠다 싶더라고요. 평소 돈에 대해 아쉬운 소리를 해본 적이 없는 아주버님께서 형님의 씀씀이가 도저히 감당이 안 됐는지 저 몰래 제 남편을 찾아갔다고 해요. 제 남편한테 1,000만 원만 빌려줄 수 없냐는 말까지 했다고 합니다. 동생아, 나 돈 좀 빌려줘라. 내가 요즘 생활비가 너무 부족해서 살 수가 없어. 무슨 소리야. 형이 돈이 부족하다니. 형 한 달에 얼마나 돈 벌고 있는지 내가 다 아는데 무슨 일 때문에 그래? 너 형수가 용돈을 너무 많이 쓴다. 한 달에 300만 원이나 써. 제발 그만 좀 써라 말해봐도 내 말을 안 들어. 뭐? 미친 거 아니야? 아무리 형이 돈을 잘 번다고 해도 한 달에 개인적으로 300만 원 쓰는 건 말이 안 돼. 제발 그렇게 쓰지 말라고 말 좀 제대로 해보지. 그러면 집을 나가는데 어떡하냐? 나도 미칠 지경이다. 형님이 쓰는 돈들 때문에 내야 할 보험비, 관리비 등 밀렸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게 된 남편은 화가 나서 그럼 형님을 직장에 다니게 하든지 용돈을 줄이든지 하라고 했더니 그런 말을 하면 며칠 동안 집을 나간다고 해요. 그래서 회사에 다니라는 말조차 꺼내지 못한다고 합니다. 결국 남편은 돈 빌려주려고 했던 마음이 그 말을 듣는 순간 싹 사라졌다고 해요. 그래서 남편은 아주버님께 정신 좀 차리면서 살라는 말을 한 뒤 돈을 빌려주지 않았다고 해요. 그런 아주버님을 만나고 난 뒤 저에게 이런 상황을 모두 설명해줬고요. 저도 그 말을 듣는 순간 어이가 없더군요. 그런 여자가 뭐가 좋다고 데리고 사는지. 어느 날 형님의 욕심과 이기심 때문에 집안이 난리가 난 적이 있었어요. 형님과 아주버님이 결혼한 후 처음으로 생기게 된 시어머님 생신날이었어요. 아주버님이 결혼하기 전 우리 부부 100만 원, 아주버님 50만 원씩 어머님 생신 선물로 주고 있었어요. 원래 어머님이 이것저것 선물 사오는 것보다 돈으로 주는 게 제일 좋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 부부는 2명이니까 100만 원을 드렸던 거였고 아주버님은 결혼하기 전 혼자였으니까 50만 원씩 드렸던 거였고요. 우리 부부는 맞벌이 부부라서 100만 원 용돈 드리는 게 감당이 되었지만 아주버님 부부는 아무래도 형님이 일을 안 하고 있는 상태라서 100만 원까지 드리기가 좀 부담이 되었나 봐요. 그래서 아주버님은 결혼하고 난 뒤에도 50만 원을 드리게 됐습니다. 어머님도 그걸로 크게 뭐라고 하지 않으셨고요. 그렇게 저녁을 먹고 어머님께 생신 선물로 용돈을 드리는 시간을 갖게 됐는데 갑자기 형님의 표정이 싹 굳더라고요. 여보, 어머님한테 준 봉투 뭐야? 좀 두툼해 보이네? 돈이야. 엄마 이번에 생신인데 용돈 드려야지. 지난번에 엄마한테 돈 준다고 당신한테 미리 말했잖아. 얼마? 얼마 담았는데? 50만 원. 당신이랑 결혼하기 전부터 엄마한테 매년 생신 때마다 50만 원 드렸어. 50만 원?
10만 원만 드리면 되지. 뭘 50만 원까지 드려. 어머님 연세에 돈 얼마나 많이 쓰신다고 50만 원이나 드리냐고. 다음부터 10만 원씩만 드리자. 형님은 어머님, 아버님 모두 있는 자리에서 인상 팍 쓰며 10만 원만 드리자고 말했어요. 사람 면전에 대고 대놓고 돈 많이 준다고 싫은 티 팍팍 내는 사람은 처음 봅니다. 어머님은 형님의 태도 때문에 이미 상처를 받았는지 웃고 있던 표정이 싹 굳었어요. 옆에 계시던 아버님도 마른 기침을 계속 하셨고요. 아주버님은 중간에서 많이 난처해 보였답니다. 형님, 아무리 그래도 부모님께 드리는 돈인데 뭐 어때요? 자주 드리는 용돈도 아니고 1년에 딱 한 번만 드리는 용돈인데. 동서, 말 이상하게 한다. 동선에는 맞벌이니까 50만 원은 아무렇지 않게 줄 수 있는 돈이겠지. 근데 우리는 홀벌이라 50만 원은 큰 돈이야. 그러니까 생각 좀 하고 말해. 야, 이 돈 안 받으련다. 꼭 내 생일날 돈 가지고 이 난리를 쳐야 되겠냐? 그네 너 돈 가지고 그러는 거 아니다. 우리 큰아들 이제껏 돈 가지고 쫌생이처럼 굴었던 적 단 한 번도 없어. 우리 아들이 번 돈 가지고 왜 너가 생색이니? 솔직히 내가 알고도 모른 척 한 거 많다. 너 이제까지 내 아들 돈 가지고 친구들이랑 여행 다니고 너 피부과 다닌 거 내가 모를 줄 알았니? 너가 지금 다니고 있는 피부과 내 친구도 다니는 피부과야. 너 매주 그 피부과 출근 도장 찍는다며? 너 결혼하고 나서 직장 바로 그만뒀는데 무슨 돈으로 그 피부과 다니는 거니? 그 돈 다 내 아들 돈이잖아. 그래놓고 우리 큰아들이 엄마한테 생일이라고 용돈 좀 주겠다는데 그게 그렇게 아까워? 어? 어머님, 이제 아들이 돈 벌고 어디에 쓰는지 간섭하면 안 되시죠. 이 사람 결혼하기 전까지는 어머님이 간섭했을지 몰라도 결혼했으면 이 사람 번 돈 이제 제가 알아서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머님께 주는 용돈도 제가 알아서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 너무 섭섭하게 느끼지 마시고 이해해 주세요. 그래, 그럼 이 돈 갖고 이 집에서 당장 나가. 앞으로 우리 집에 발도 들일 생각하지 마. 나한테 이 돈 주는 것도 아까우면 내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음식들도 모두 아깝고 그렇겠네. 앞으로 나 볼 생각하지 마. 알겠니? 네, 그럴게요. 어머님 그 말 꼭 지키시길 바랄게요. 여보, 당장 일어나. 우리 이제 앞으로 올 일 없을 거야. 당장 나가자고. 형님은 끝까지 어머님 말씀에 지지 않고 말대답을 했습니다. 그렇게 형님은 어머님 말씀대로 어머님을 평생 안 보고 살 작정인지 아주버님을 억지로 끌고 나가려고 했어요. 그러던 와중에 형님은 아버님이 제일 아끼는 도자기를 실수로 건드려 깨뜨리고 말았습니다. 그걸 본 아버님도 덩달아 화가 나셨어요. 우리 집에 개집에 한 명 잘못 들어와서 별의 별일이 다 생기는구나. 당장 이 도자기 값 물어내. 그리고 어디서 어른한테 따박따박 말댔구야? 사돈이 널 그렇게 가르쳤냐? 어? 집에서 집안일 제대로 안 하고 놀고만 있는 주제에 돈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야. 평소 인자하고 화가 없기로 유명한 아버님까지 나서기 시작하자 형님은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푹 숙이고 있었어요. 아버님이 원래 며느리 사랑이 깊은 분이세요. 그런 아버님이 화내기 시작하니까 형님도 아무 말 못하고 가만히 있더라고요. 아버님이 화내기 시작하니까 가만히 옆에서 지켜만 보고 있던 아주버님도 뒤늦게 죄송하다고 사과를 한 뒤 서둘러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어머님 통장으로 도자기 값과 용돈이 같이 들어왔다고 해요. 그리고 며칠 동안 아주버님이 어머님께 전화를 드렸는데도 상처를 크게 받은 어머님은 전화를 안 받으셨다고 해요. 근데 정작 형님은 어머님께 연락 한 통 안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시부모님과 형님네 부부는 거의 6개월 동안 연락 한 번 없이 안 보고 지냈다고 해요. 중간에 있던 저희 부부만 난처하게 됐었습니다. 전 어머님께 자주 연락드려서 괜찮냐고 안부를 물으면 어머님은 항상 저에게 며느리가 너 혼자였을 때가 제일 좋았다 라고 항상 말씀하세요.
며느리 한 명 늘어서 편하고 더 행복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행복이 줄어들고 하나도 편하지가 않다고 말씀하세요. 그래도 어머님은 어른답게 두 사람을 모두 용서해 줬어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런 일로 자식과 연을 끊고 살 수 없지 않냐고 두 사람을 모두 용서해 줬습니다. 어머님이 먼저 연락을 하니 그제야 형님은 죄송하다는 말 딱 한마디만 하고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고 해요. 어머님은 그것조차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그냥 넘어가기로 했다고 합니다. 형님이 이렇게 몰상식한 행동을 하다 보니 어머님과 아버님께서 형님에게만 비밀로 하게 된 부분이 있어요. 그건 바로 시부모님께서 굉장한 부를 갖고 있다는 건데요. 우선 시어머님은 주식과 부동산에 대해서 지식이 엄청난 분이라서 현금이 굉장히 많으신 부자였어요. 원래 기존에 저축을 잘하신 편이기도 하지만 그 돈을 불리기 위해서 부동산과 주식 공부를 엄청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아버님은 땅과 건물이 굉장히 많으세요. 원래 시아버님 집안 대대로 엄청난 부자라고 해요. 그래서 대대로 물려받은 건물과 땅이 엄청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걸 잘 유지해온 시아버님도 대단하시죠. 건물, 땅, 현금이 많은 시부모님은 돈이 많다는 걸 티를 내지 않으세요. 오히려 엄청 검소하게 사시는 편인데요. 그래서 연식이 오래된 빌라 20평대에 살고 있을 정도였어요. 저도 처음에 시부모님을 뵀을 때 돈이 많은 분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특히 시어머님은 중요한 자리에 갖고 나갈 명품백 딱 하나만 갖고 계실 정도예요. 금반지, 금목걸이도 오래전에 맞춘 거 하나 빼고 없더라고요. 제가 이 집 며느리로 들어온 뒤로 약 2년 정도 지난 후에야 어머님이 저한테 솔직하게 말해주셨어요. 어머님과 아버님은 내 사람이 되어야 본인들이 돈이 많다는 걸 알리는 편이랍니다. 남편과 아주버님께도 절대 자신들이 돈이 많다는 걸 어디에도 알리지 말라고 당부했다고 해요. 이 많은 돈들 유산으로 받고 싶다면 말이에요. 시어머님께서 저한테도 당부했습니다. 제가 며느리로서 너무 잘하고 있고 이제 자신의 가족이 될 것 같아서 솔직하게 말했지만 이 사실 어디에 가서도 말하면 안 된다고 강조하셨어요. 그리고 형님에게도 절대 말하지 말라고 했고요. 저도 알겠다고 말했습니다. 전 결혼하고 나서 그리고 어머님 아버님이 돈이 많다는 걸 알고 나서도 그 돈을 절대 탐내지 않았어요. 어머님과 아버님도 돈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도 제가 크게 변하지 않았다는 게 마음에 든다고 하셨고요. 어머님은 형님이 큰 며느리로서 잘한다면 본인이 돈이 많다는 사실을 솔직하게 터놓고 싶었다고 하시지만 어머님이 봤을 때 형님이 워낙 돈을 좋아하고 본인에게 잘하는 것 같지 않아서 솔직하게 말하고 싶지 않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형님께 굳이 알릴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고요. 형님 성격상 분명 어머님, 아버님이 돈이 많다는 걸 알게 되면 태도가 180도 바뀔 게 분명하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일 하나가 크게 터지게 됐었는데요. 어머님이 결혼식을 가야 할 때였어요. 시부모님과 가까운 친척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의 자녀가 결혼한다고 해서 시부모님이 같이 결혼식을 다녀온다고 했고요. 어머님이 아무래도 현금이 많으신 분이기도 하고 가까운 사람들한테는 돈을 절대 아끼지 않으세요. 그래서 가까운 친척의 자녀 결혼식에 간다고 했을 때 축의금만 무려 300만 원을 낸다고 준비했다고 들었고요. 결혼식 전날에 미리 300만 원 현금을 봉투에 담아서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잠시 외출을 하게 됐는데 그날 저녁에 봉투에 담아둔 축의금 300만 원이 갑자기 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어머님께 급하게 전화가 왔었어요. 300만 원이 없어졌다고요. 저와 남편, 시아버님까지 그 돈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다고 말했었고요. 그래서 어머님은 일단 급하게 300만 원을 통장에서 인출하여 결혼식에 갔다고 했어요. 어머님은 300만 원이 갑자기 사라지자 결혼식에 간 당일 하루 종일 기분이 좋지 않았다고 해요.